유여해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황성욱 변호사와 함께하는 제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제가 좀 예민하고 또 민감한 주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군 가산점. 근데 카메라 왜 이쪽으로 둬요? 저만 얼굴 크게 나오게. 아, 황변이 자기 얼굴 크게 나오면은 네. 좀 상처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찍어도요 네.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다가 박사님은 뒤로 또 쭉 빠지시고. 그렇죠. 저는 얼굴 좀 이렇게 작게 보이려고 뒤로 지금 이렇게 뒤로 지금 뒤로 잡고 가시고. 네네네. 저는 지금 앞에 앉아서 막 어쩔 때 방송 교수님은 보면 앞에 계셔도 작게 나올 겁니다. 지금 카메라가 딱 제 앞에 있어요. 네.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제 다 감안하고 감안하고 보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이 군 가산점 문제 이거는 야, 이 방송 나가면 여성 단체가 막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합당한 병역 의무를 진 사람에게 네. 뭐 가산점을 준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성재기라고 기억나세요? 남성연대. 네, 남성연대 저는 성재기 대표. 제가 그분 몰라요. 네.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저는 그분이 제가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 랭킹 중에 정말 들어가요. 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면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좀 약간 어이가 없고 좀 황당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기하는 방법이 살짝 거칠어서 그렇지 논리 자체는 틀린 게 없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시대상을 좀 너무 많이 앞서간 사람이었고 또 자기 말을 하고 지르고 뒤에 책임을 좀 잘 못 지는 경향은 좀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100번 양보해서 뭐 병역 의무를 다 이행했다. 네. 그러면은 뭐 입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때 가산점 준다. 그럼 이거는 잘못됐다고 치자 이거죠. 네. 그러면 임용된다면 당연히 이거를 경력으로 인정해가지고 우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아니 왜 근데 여성 단체는 이 얘기만 나오면은 막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지 저는 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여자 예비역. 아 군기 잡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군대 가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성들은 지금 이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니까. 예, 진짜 네. 가고 싶었고, 제가 원래 대학원 다닐 때는 장교로 가고 싶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여자 장교로 이렇게 지원해서 네. 가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 다닐 시절에는 후배들이 맨날 누나는 여자 예비역이야. 네. 군대 갔다 온 여자 예비역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도 있는데, 네. 저는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그러겠죠. 왜 저렇게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가 있으려면 그럼 남성부도 있어야. 아니요. 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네. 여성가족부, 가족부 안에 남자, 여자 다 들어간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전압, 족발 이거와 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고목나무. 맞네. 네. 그건 몰랐어요. 아, 또 있어요. 저 라인 선줄. 중계 보다 보면 쳤습니다.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공. 그런 말 써요? 제가 네. 그거는 잘 안 쓴 말이어서 네. 약간 전 족발. 그래서 저는 라인 선줄 금거라 그래 보려고. 그건 좀 웃겼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전 되게 확실하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이제 없어져도 된다. 네.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으로 한 일, 업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네. 때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특히 작년에 여성가족부가 프랑스죠. 가서 저 위안부 문제를 뭐 만화로 하고 왔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평을 하는데 그거 외에 한 일 한번 내보라고요. 그거 원래 문화체육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네.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전 모릅니다. 네. 얼마인지. 제가 얼마인지 아주 정확하게는 진짜 생각이 안 네. 나는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회에서요. 여성가족부 위원회 위원회가 여가위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걸 실제로 여가위 소속이 되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러면 허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이 있는 데는 법사위. 힘 없는 또 예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힘이 예결위. 근데 여가위는 힘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근데 오늘 또 기사가 이런 게 나왔었죠. 종일반. 네.
아, 이제 전업주부는 뭐, 네, 저기 유아 맡길 때. 뭐 아이들 반일반만 맡길 때, 맡겨라. 네, 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주부라서 전일반을 못 가고 안 가고 이거는 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든지 말든지 네. 상관이 없는데요. 원래 아이는 자기가 키우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네. 너무 여가위, 뭐 여성가족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니, 여가위 원래 얘기가 네. 돼야지만 군 네.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여가위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자들이 왜 그걸 반대하는지를 항상 왜? 라고 생각했는데 기사가 떴죠. 네.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요. 국적 버리고 군대를 안 가요. 이야, 이거는 언제 기사인가요? 2015년 9월 9월 15일 15일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근데 그러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 전요, 병적이 그건 줄 알았어요. 병의 기록. 아니, 이거는 군대 기록. 병적이라는 거는 입영 대상자 입영 기록. 대상자 기록. 그래서 저보고 누가 그때 옛날에 병적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전 병 기록, 의무 기록 떼가지고 가는 줄 이건 딱 알았어요. 그거네요. 아버지가 유학 갔을 때 나와가지고 네. 국적 선택할 자자자, 이 시기가 마지막 줄 읽어주세요. 자,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이라는 거는 본인이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병역 면탈이네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네. 나 또 이런 기사 나오면 또 열받잖아요, 박사님. 자, 우리 네. 황성욱 변호사가 아니, 우리 장교로 예, 첫 번째 40개월 근무. 전 작년에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네, 있었는데 네. 우리 아들로 미국 놈 만들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한국에 와서 나왔거든요. 네. 그럼 나 같은 사람 뭐가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 개인의 선택의 아니, 문제고. 개인의 선택. 자, 일단 본인이 몇 개월 장교로 복무했는지부터 밝히고 갑시다. 저는 40개월 복무했죠. 야, 훈련 40개월. 기간 4개월에 네. 36개월. 여기서 아버지가 혹시 군대 가지 말고 그러니까- 뒤로 빼줄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황성욱 변호사가 군대 가게 된 이유 조금만 얘기할게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군대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 선배들 중에 군대 방위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안 간 사람도 많아서 집에 왔죠. 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군대 빼줘. 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조금 잘 나가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말을 딱 듣더니만 빼줄게 이렇게 쿨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힘으로 빼줄 수 있다. 네. 그럼 박수 쳤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2가지만 약속하래요. 네. 뭔데?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약속. 사법고시 보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네. 2번째 평생 내 밑으로 부하를 거느리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2가지 약속을 지키면 아버지가 빼주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밑에 아무도 부리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고 일만 한 그 약속만 지키면은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도 뭐 쿨하게 아버지 나 군대 갈라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안 빼주시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차라리 군대 가라 그 얘기를 돌려서 하신 예. 거네요. 근데 아버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아버지도 이제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네.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 있죠? 예. 아들 혹시 군대 빼줄 생각 있어요? 아니 내가 미국 놈 만들기 싫어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유학 중에 보내가지고 한국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아들도 군대 그렇죠. 보낼 거죠. 네.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나 군대 빼줘 하면 뭐라고? 나는 또 약속을 2가지만 아니지 해. 빼줄 힘이 없지.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나? 근데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20년 뒤에 대학교 야, 어떻게 네. 그럴 때 그거 빼주는 대한민국이면 우리나라 가망성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가지 약속을 하고 싶어. 힘은 있고 빼주는 그렇게 하고 싶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자, 네. 그런데 그 다음 기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면제받는 남성이 한 해 5,000명에서 7,000명. 병역 제한 연령 만 37세를 넘겨서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네요. 네. 야, 이거는 자, 여기 중요한 네. 문장 읽어주세요. 현재 법무부 과장의 아들을 포함해 139명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병역 의무를 미루고 있었다.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 해 평균 이게 드디어 기사화가 되는 20명이었다. 네. 이게 원래 꼼수죠. 그런데 만 37까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최종 병역 면제가 연령 초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남성이 5,220명인데요. 2010년은 6,527명, 2011년 6,824명, 2012년 5,459명, 2013년
5,254명. 야.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왜 교수님이 이 기사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왜 군 가산점이 이 기사를 하는지 이제 이해됐어요. 왜냐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제가 항상 의문을 품었던 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빠지려고 노력하느냐.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인생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고시를 봐서 공부한다라는 게 군대의 그 남자 청년기의 그 시간이라는 게 일반 보통 사람들 봤었을 때 너무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는 거고, 기를 쓰고 불법 체류자가 된 한이 있더라도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런 맥락이시죠? 군대는요. 군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 요즘 음식 잘 주잖아. 군대 요즘 전화 많이 쓰는 거 맞아요. 자유롭잖아. 뭘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 가 이러는데요. 군대 가서 사고 난 얘기 많이 듣죠. 어쨌거나. 그리고 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투를 하는 게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이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생존의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과 상관이 한다. 나는 자고 싶지 않은데 네. 자라고 하고, 네. 나는 지금 안 뛰고 싶은데 뛰어야 하고, 네. 나는 지금 된장국 안 먹고 싶은데 된장국 먹어야 되고, 난 치킨 안 먹고 싶은데 치킨 먹어야 되고. 저는 정말 여자들한테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러죠. 나 지금 뭐 하고 싶어. 티라미슈 케이크 먹고 싶어. 뭐 커피 먹고 싶어. 달달한 라떼 마끼아또, 뭐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아무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용어로 만족 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의 핵심이 만족 지연이에요. 하지마! 뭐를 원하면 그거를 즉각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살면서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거네요. 기다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살, 3살까지는 몰라도 4살, 5살만 되면 기다려. 강아지도 제일 힘든 게 네. 기다려 교육이에요. 기다려. 네. 근데 군대에서는 만족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욕구 자체를 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자들에게 한 달만 하라고 해도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난 지금 머리 감고 싶어. 이러는데 머리 못 감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안 다니고 싶은데 네. 산속을 걸어 다니라고 하고, 또 무거운 거 매기 싫은데 무거운 거 매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저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의예요. 네.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건. 뭐 위헌이다, 군 가산점 위헌이다, 또 시험 볼 때 왜 혜택을 주냐. 여자들이 가끔 하는 얘기 중에서 그건 남자들만 군대 가니까 우리가 안 간 거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방의 의무와 병력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자들에게 가라고 하는 세상이 저는 올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이나 뭐 네. 여성들도 의무복무해야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헌법적으로 여자는 가지 말아야 될 논리, 뭐 태생적인 논리는 없어요. 병역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남자 여자로 다 가는 거다 정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법이 오늘 바뀌어서 예. 이제부터 뭐 20살 이상의 여자도 징집 대상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런 위헌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뭐 예. 진짜 키와 뭐 예. 몸무게 네. 그리고 시력 같은 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 여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가능성 있는 여자들은 다 지금 현재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완화시켜서 징집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받는 그 혜택이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군 가산점 뭐 위헌 판정 나기 전에 몇 점 줬죠? 뭐 3점. 다 달랐어요. 5%. 다 달랐어요. 네, 만점에 5%, 2년 이상 공부를 하게 되면 만점에 5%, 2년 이하면은 만점에 3% 줬어요. 그러면 자 대다수 남성들한테 너 군대 안 가고 가산점 없는 거 할래? 군대 가고 가산점 있는 거 할래? 그러면은 안 가죠. 아니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정규제 뉴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댓글로 온갖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교 집단을요 남자 여자로 하시면 안 돼요. 군필자와 미필자라고 딱 맞아요. 비교 집단을 네.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군필자하고 미필자를 비교 집단을 봤었을 때 군필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저는 네. 사실 고도근시예요. 거기다가 어. 근데 약간의 또 이렇게 수직 사시가 있어서 네
총을 가늠자를 못 보시겠네요. 저는 사고로 눈을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서 그래도 이제 이 오른쪽 한쪽에 이거 처음 밝히는 건데 이게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제2국민역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럼 방위?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아예 그냥 면제, 면제. 네, 아예 면제인데 면제. 그러나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 분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역 의무를 하신 분들은 그 기간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병역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저는 옛날 육방도 있었죠. 네, 6개월 방이. 6개월 그렇죠? 방이. 네. 그러니까 그 UDT잖아요. 아니요, UDT는 해군 특수부대를 말하는 거고. UDT는 우리 동네 특공대. 아, 내가 순간 교수님 농담 코드를 잘 못 알아봤어. 네. 내가 이렇다니까. 저희끼리는 6개장, 6개월 장교, 6개월 방위, 네. 이 여자 예비역은 네. UDT는 6개월 방위를 네. 얘기해요. 하여튼 우리 동네 특공대에 6개월짜리가 있었고 또 뭐 18개월 방위가 네. 있었고 했었는데요. 1년 방위 소집 해제, 그러니까 1년도 있었고, 그것까지 1년 잘 반도 저는 있었고. 있었고. 6개월하고 네. 18밖에 모르는데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또. 우리는 6개월과 18방위. 네. 우리 때는 네. 아무튼 그것도 이제 그 나라에서 뭐 신체적인 상황, 사회적인 조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뭐 1년 가라, 뭐 방위 가라, 현역 가라 그런 거니까. 고위 공무원의 아들들이 빠진 경우가 많았죠. 아무튼 저는 그 경우도 네. 그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가산점 줘야 된다고 6개월을 했으면 생각합니다. 6개월만큼.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군 필자, 미필자 이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것만큼 딱딱 계산을 해서 세분화해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공군 장교들이 공군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좀 더 가산점을 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힘든 곳에 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근무나 최전방 근무자 예, 그거 뭐라고 하더라? GP, 그렇죠. GOP. 네. 그런데 근무했던 사람 또 뭐 해병대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가산점을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구간을 나누자. 이제 그 가산점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가산점 주는 데 안에서 가산점 안에서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취업이라든지 그뿐만이 아니라 호봉제 할 때도요. 그만큼 맞춰가지고. 그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복무했던 거니까 높여줘야죠. 네, 호봉지에 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라든지 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너무 공론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진짜 따이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요. 1대1이 아니라 뭐 5대5든 정확히는 다이다이입니다. 네. 따이따이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나 순간적으로 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이다이라고. 라이따이한 뭐 네.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남녀가 가지만 그리고 취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느냐 이게 본인의 경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남자들이 저도 사실은 군 가산점하고는 전혀 별개 직종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이 뭔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명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또 특히 또 공군 장교 중에서도 저는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강원도 황병산이라고 아니 근데 무슨 공군에 그게가 있어요? 레이더 부대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군사 기밀 아니에요. 구자기 말은 아니고 군은 어느 군입니까? 그 평창군 횡계리에 있죠. 네. 예, 거기에 1417m 고지에 있는데 겨울이 이제 6개월이에요. 네.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40도까지 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수온주는 마이너스 27도, 마이너스 30도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뭔가 이 한참 군 그 경력이 희화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네. 그때 이제 내가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난 그런 데서 있었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네가 인생을 구리게 살았으면 그런 데 끌려가냐. 그렇게 비웃는 집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의 자제분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하나 그 무리가 형성이 되니까 오히려 군대 갔다 온 사람을 바보 취급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열이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천안함도 있었죠. 또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위험성을 상존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보험 안 일어나지만 보험료 내잖아요. 그것처럼 군인들에게 어떤 그런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민들이 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한미군도요. 아마 한국이 휴전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 근무 위험 수당을 다른 그렇습니다. 데보다 많이 받아요. 예. 미군은요. 네. 미군 식당에 들어가는 고기는요. 네. 최상급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 또 미군은 100% 모병제입니다. 그쵸? 지가 원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네. 예. 최상급 고기가 일반인은 먹을 수도 없는 최상급이 미군은 식당에 들어가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얘긴 설이긴 하지만 제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보급품 규정은 성능을 만족하는 한 동급 최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은 반드시 그래서 모 XX를 쓰게 돼 있고요. 제일 싼 거. 이 색깔, 네, 이 색깔. 위에 하얀색, 네. 검은색. 근데 미군 애들은 안 그래요. 제일 좋은 거. 동급 최상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군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도 최고. 엄청난 광고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미군 납품업체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최고로 좋은 거구나. 믿고 쓸 수 예, 있구나.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치즈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떠먹는 빵에 네. 발라면 그 치즈가 하얀색. 네,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얀색만 보잖아요. 네. 그 미군 부대에 가면은 이태원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색색으로 다 있습니까? 빨간색, 네. 딸기 맛이죠. 망고 맛. 그러니까 최 좋은 건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국적 버리고 군대 안 가고 또 병역 면제 받고 하는 거 전 색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색출해서 왜 안 갔는지 그리고 병역 미필 그러니까 꼼수 부려서 안 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싹 잡아서 사회가 투명해지려고 하면요 싹 잡아야 되고 또 어쨌거나 집안에 남자가 득실득실한데 군대를 한 명도 안 간 집이 있다면 네. 왜 그때 누군가 집이 네.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3대가 면제인 집안이 3대가 있어요. 면제. 예. 그 3대가 면제라면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애가 눈이 오면 되게 이쁘잖아요. 네. 하얀 눈이. 근데 저희 남편은 눈을 안 좋아해요. 왜요? 전방에서 근무를 해서 눈이 쌓이면 이까지 쌓였대요. 저도 부군은 군의관이 아니고 그러면 일반 사병으로 갔습니까? 남편은 네. 원래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네.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의대로 바꿔가지고요. 네. 군대를 먼저 다녀왔어요. 사병으로 갔다가, 네. 근데 그 뭐더라 보병이 아니라 수색대에 있었어요. 야, 그럼 전방에서, 요번에 속된 말로 빡센 곳에 있었죠. 목함집에, 네, 네. 네, 네. 거기 네.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왜 덩치가 크고 키도 네. 크고 하니까 딱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눈이 쓰러도 계속 온대요. 그래서 눈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럽니까? 하얀 악마. 거기서 군대에서 저도 그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겨울에 되면 이제 불도저로 그 길을 치워요. 네. 처음에는 옆에 요만큼 됐다가 네. 한 12월쯤 되면은 그 빙벽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양쪽 빙벽을 보면서 이제 부대로 출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버려요. 하얗게 그렇죠. 되면은, 네. 예,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고.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되고 그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서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사석에서 아까 박사님이랑 네. 말씀 나눴던데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왜 우리가 그 준전시 상태, 정전협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무 정신이 부족하고 또 욕은 하지만 일반 국민들 정서상 내 아들 뺄 수만 있다면 빼겠다. 이런 게 너무 당연시 받아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일단 요번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했죠. 도발을 하니까 이제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북한 매체가 사재기 열풍에 공항마다 탈출 러시 이런 식으로 보도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차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방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병역 비리가 나오는 것도 만약에 미군이 없었다라면 엄청 이런 일이 없었겠죠. 막 적발 열심히 하고 그랬겠죠. 그것보다 저는 기득권이 가지고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진 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든 그런 사람들이 원래 베풀어라.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더 나보다 더 낮은 곳을 봐라 하는데 우리는 가지면 가진 것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죠.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오늘 이 방송을 했던 이유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대 안 가고 뺀 사람들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적발하라. 네. 그리고 그들에게 그만큼 책임을 물어라. 그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권리를 좀 뺏어라.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난민 그 이야기를 자꾸 네. 하는데요.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들은 과연 우리 국방을 위해서 국방을 의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네. 그 국방의 의무를 다 한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다치면 뭐 의사하자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고맙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산점과 돈이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확실한 혜택 그리고 줘야 하나 돼요. 더. 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출세를 계속하는 그런 악화의 연속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 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위에 있는 건 말도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특히 군복 입고 군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지휘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웃겨요. 네. 아까 그 3대가 군대 안 간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자면은 안 갔다 오셨어요? 3대가? 아니요. 저희 아버님은 53년 9월 입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53년 7월에 휴전이 됐잖아요. 휴전 직후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국립묘지 안장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전투에 참여했으면 국립묘지 안장권을 줍니다. 네. 그 저희 장인어른은 공병대 이 중장비 이걸로 이제 군복무를 6.25 때 3년 꽉 채우셨기 때문에 네. 아들 있죠? 저요. 네. 저 아들 있죠. 군대 보내실 거죠? 당연히 가야죠. 네.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결혼할 때 소중하게 네.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남편도 그거 알아요. 군번줄. 네. 남편 군번줄. 시댁에서 남편 짐 옮길 때 제가 그걸 먼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으면서 나는 못 가진 거잖아. 저 군번줄을 이빨에 꽂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시신의 경우에 네, 나중에 만약에 전시에 그러니까 신원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전사자. 군번줄이 두 개라면서요. 네. 그 두 개가 걸려. 하나 받고 우린 박는다 그래요. 네. 이빨에다가 이렇게 꼰 다음에 그- 분합발로 탁 찹니다. 그 앞니 두 개 사이가 네. 가장 이렇게 말하자면 힘이 좋대요. 그래서 군번 인식표를 그 앞니 둘 사이에 넣고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예. 한 개를 가져간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군번줄이 두 개 달려 있는 이유를 몰랐고 또 군인의 그 옷은 결국 수의로 쓴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군번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남편이 군대 복무를 네. 잘 마쳤다는 것도 소중하고 또 저는 여자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갔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집에 그걸 딱 걸어놓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안 했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모른다고 점수를 주지 마라. 우리는 뭐 여자니까 여자는 아기를 낳았다. 뭐 왜 가산점 받느냐. 이건 평등이 아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갔다 온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정말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 얘기는요, 요만한 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게, 군번줄도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병사들이 상시 착용하게 돼 있대요. 왜냐면, 24시간 언제 전쟁이 발발해서 언제 죽을지 네. 모르기 때문에 항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죠? 감겨. 알러지 반응도 있고. 그 감겨요, 돌돌. 그러니까 장교들이 부지불식간에 잡아가지고 군번줄이 있어 없나 그걸 검사를 해요. 열어서. 예, 목 제껴봐. 그래서 없으면 또 얼차렵니다. 그러니까는 군대는 요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로 그런 타이트한 생활을 해야 돼요. 아유, 어떡합니까? 남자들이 항상 하고 싶어 하는 얘기 두 가지 있죠? 군대 갔다 온 얘기, 축구 얘기.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저는 축구 얘기는 할 말 많은데 참겠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아무리 네, 군대를 갔다 온 것은 국가에 대해서 그만큼 온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론이 있으시다면 이 문제 언제든지 공론의 장에서 그렇죠. 한번 다 같이 다뤄보는 거. 댓글로 욕하진 마시고. 댓글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댓글에도요, 네. 이거 꼭 얘기해야 될 것 격조 같아요. 있는 댓글 많아요. 어떤 분이요, 우리 그 얘기 기억나세요? 걔도 혈액형이 있을까?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너무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써놨어요. 남자들은 왜 결혼 반지를 안 끼나요? 네. 저한테 질문해서 깜짝 놀랐는데 뭐 그건 뻔하죠. 총각인 척 하려고? 저는 이렇게 뭐가 닿으면 알러지가 있고 씻을 때 여기 뭐 끼고 그래서
네, 부인의 네. 허락을 받고 안 낍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 남자들이 안 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액세서리를 워낙 안 좋아해서 끼면 이렇게 저 힘든 것도 거추장스러워요. 저 시계도 안 차고 다녀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를 왜 남자들은 안 끼나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 진짜 물어봤더니 다 이렇게 대답해요. 거추장스러워서. 네. 저는 뭐 목걸이, 반지, 뭐 시계. 근데 이런 뭐 것도 사실 얼굴이 이제는 네. 속일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얼굴이 보증수표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 네. 네. 네, 아무튼 댓글 항상 잘 보고 있고요. 댓글 보면서 많이 즐겁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가끔은 슬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와 너무 다른 생각에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욕 말고요. 진지한 댓글은 제가 그대로 프린트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 또 그거 갖고 네.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건전하고 아름다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